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오십 9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업무 범위부터 할 차례입니까? 진짜 진도가 좀 늦는데요. 네. 자, 59페이지에 있는 법인의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할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시면 공부를 때려치셔야 됩니다. 네. 공부가 원래 암기예요, 암기. 그러니까 그럼 그 암기할 걸 100% 암기하고 다 시험 보러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가가지고 또 암기한 거 다 써먹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암기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결국 암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노력하는 거지. 부단히 노력하는 거, 끈기 있게 노력하는 거, 그게 시험 과정이지. 어제도 야간반 수험생분이, 야간반이 아니구나, 오전반 수험생인데 저녁까지 남아서 공부하신 분이야. 심각하게 막 저한테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점수도 안 나오고 이거 계속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내일 시험 봅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공부가 잘 되고 어느 때는 점수가 잘 나오고 어느 때는 점수가 안 나오고, 그 과정을 거쳐서 시험장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 중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는데 또 사람인지라 일희일비하게 된다고. 그건 저는 그 과정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딱 들어도 어떤 심리다, 어떤 상태다, 어느 과정이다, 그걸 다 알죠. 그렇게 막 고민하셨는 분들도 나중에 가면 자격증 따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합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할 거라는 오만이에요, 오만.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제 그 상담하셨던 분처럼 사람이니까 그런 건 이해되는데, 이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 못하게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요. 나는 올해 합격할 거고 1년 정도 하면 합격하지 않겠어?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제가 1년, 2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쭉 보면 집중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단순해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안 해 이렇게 했다가 밖에 나가서 좀 하다 보면 그래도 해야지 이거 아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복잡하지 않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응?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지. 잠깐 왔다가 바로 개어야지. 응? 자,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14조계사, 조계사요. 중이 관상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현재는 뭐 하고 있냐면 경공매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업무. 다시 한번 14조계사 중이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현재는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본업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중개업이에요. 이게 본업. 요 밑에 나와 있는 6개가 부업이에요. 부업. 부업 6개를 보면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임대 관리라고 해요. 그 임대 관리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 관리하면 법인 업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2가지에 대해서 임대 관리하는 것이 법인 업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다. 이렇게 되면 법인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대표적인 게 원룸 빌딩 같은 게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업.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부동산 임대업은 X 이렇게 돼 있죠. 출제가 유력하고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야. 법인은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업을 하시게 되면 월세가 들어오겠죠. 월세가. 임대 관리업을 하면 봉급이 들어와. 수수료가.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온다고. 예? 다른 겁니다. 예?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 중에 3번째가 상담인데 이 상담을 영어로 하면 컨설팅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는 대상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 거냐, 거래하는 게 좋냐, 이런 거. 이 거래에 관한 상담을 얘기합니다. 이걸 부동산 컨설팅. 그러니까 이것이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부업거리가 요 중개업 빼고 6개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까지 본 겁니다. 부업 중에 2번째. 그 다음에 요 도자는 도배나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도배나 이사업체를 뭐요? 소개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그러니까 시험에는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가 도배업을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봐요. 도배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장 이사업을 할 수 있냐? 못해요. 그 소개업만 할 수 있어요. 소개. 인테리어업도 못합니다. 예? 소개만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조문에서는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 용역은 몸을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몸. 이사해주고 도배해주고 그런 용역.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 게 법인 업무냐? 알선해주는 게 법인 업무예요. 알선. 그러니까 도배하는 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알선. 최근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다시 나올 거라고 확실하는 게 비슷한 말인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다. 옆에 써놨습니다. 용역의 알선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만 용역의 제공은 도배를 직접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사를 직접 해주는 걸 얘기하니까 제공 이렇게 되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될 것은 요거예요. 요거.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최근 문제입니다. 이것도. 2개 다른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할 때는 경영 컨설팅 이렇게. 아까 이 부동산도 컨설팅 하고요. 이것도 경영 컨설팅 이렇게 하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영 정보의 제공, 경영 기법의 제공 이렇게 2가지가 나와요. 근데 경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영. 우리끼리는 경영 컨설팅. 핵심은 뭐냐면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면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개공. 따라서 시험에서는 2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이렇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란 말과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픈했다는 뜻인데 중개업소 경영에 대한 컨설팅은 오픈한 사장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경영기법 제공 그런 법인 업무가 아니에요. 수차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지만 단단히 대비할 게 뭐냐면 옆에 써놨습니다만은 부동산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되면 요것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동산 정보 제공이란 말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관련 내용은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 부동산 정보 제공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매물 정보. 그래서 이따 배울 정보망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인에서는 정보망 사이트를 거래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법인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업무에는 얘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반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회가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고 협회가 실제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거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협회 업무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들어가.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업무에는 들어가는데 법인 개공의 업무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직까지 출제를 안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와야 되는데. 다음 중 법인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가장 반짝반짝하는 그 정답 지문은 저거예요. 부동산 정보 제공.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 분양대행이에요.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대신. 이게 분양대행이야. 대행. 분양대행. 근데 이때는 대상, 분양대행 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이 딱 2개죠. 하나가 뭐냐면 상업용 건축물하고 또 하나가 주택이죠. 그래서 대행자가 들어간 것 중에서 대행자가 들어간 것이 2번 나오죠. 분양대행하고 관리대행. 근데 전부 다 그 대상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니까 대행자 나오면 상주대행, 상주대행 이렇게 기억하시고 따라서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렇게 얘기하면 법인 업무가 안 된다. 4차례나 나온 겁니다.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안 들어가죠? X입니다. 이렇게. 이 업무 중에서 7가지 업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경공매 컨설팅. 우리끼리는 이걸 컨설팅 이렇게 하죠. 경공매 컨설팅 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동그라미 7번이에요. 이 오른쪽에다 써볼 겁니다.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 법원 경매입니다. 공매에 나온 물건. 이 공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산관리공사. 이 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 할 때 지역농협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 자산관리공사 캠코입니다. 거기서요.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그랬을 때 세무서나 또는 지방행정관청, 구청 같은 데서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세금 안 냈다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조치가 압류고 그래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한테 부탁합니다. 이 사람 세금 안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재산 요거 팔아줘. 난 거기서 세금 걷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팔아줍니다. 꽤 공매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거. 그랬을 때 알선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신 받아주는 대리행위를 할 때가 있다. 알선은 소개시키기만 하는 거고 이 대리는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업무가 저 빨간 업무가 7번째 업무가 4가지 업무가 돼요.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괜찮아 들어가 봐 이런 식으로. 2번째는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건 물건만 얘기해 주는 거고. 3번째 업무는 공매 물건인데 소개만 시켜주는 겁니다. 자, 4번째 업무는 공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4개인데 이걸 줄여서 경공매 컨설팅. 법인인 개업공인인사는 경공매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여기서 2가지를 아셔야 될 게 경공매 컨설팅은 법인인 개업공인인회사가 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고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조문에 따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군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공매 컨설팅은 부칙 개공, 그 유명한 복덕방 할아버지는 부칙 조문에서 못한다고 써져 있어요.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게 동그라미 7번에 가로 A번이에요.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알선 행위도 못합니다. 소개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일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업무 중에서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이 경매 물건이 공매 물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요, 이게. 또 투자자들은 원하는 게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신 낙찰을 갖다가 돈만 들고 올 테니까 받아달라고 하는 거,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큰 것은 경매 물건에 대한 대리. 요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매 대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다. 등록. 관청에 등록. 근데 그 관청이 어디냐면 법원입니다, 법원.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경매 대리. 제가 지금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은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보고 있다가 그냥 햇소리입니다. 제 눈이 좀 사람을 제가 잘 못 알아보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가? 자매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지금. 보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경매 물건에 대한 대리를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법원에. 요때만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선 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경매 알선 행위 정도로 한다면 그냥 개공인 상태에서 바로 해버리면 돼요. 공매 물건에 대해서 알선 행위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바로 하면 돼요. 등록할 필요 없어요. 공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받아주는 거죠. 공매 물건에 대해서.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 경매 대리만 등록이 필요하다고요. 가로 B번이라고요. 밑줄 그어놨다고요. 동그라미 칠 것은 거기 보면 경매 대리하고자 했을 때는 하면서 넷째 줄 끝부분에 가면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에 동그라미에 쳐두셔야 돼요. 이걸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써놓은 게 이겁니다. 공매 대리를 하려고 해요.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2번. 공매 대리 하려고 했을 때에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의 업무는 어쨌든 하여간 총 7가지입니다. 매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7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운송업을 할 수 있겠냐? 없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법을 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대법 이런 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도배업을 할 수 있겠냐? 못하는 거예요. 문구점을 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예요. 다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써놓은 거요. 만약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를 벗어나서 나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에서 그거 가끔씩 물어봐요. 임등치다. 혹시 밑줄 그어 있지 않나요? 밑줄은 안 그어져 있네. 동그라미 3번이요. 그 3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가로 2번 갑니다. 이번에는. 자, 가로 2번.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법인을 봤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감을 보도록 합니다. 법인과 비교해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법인이니까요. 반대로는 개인.
여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요 부칙에 나와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 계시는데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에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떻게 나오냐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인 개공과 부칙 개공을 합친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대부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기하고 똑같이 법인 개공하고 같이 본업은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거 중개업. 본업은 중개업. 여기에 부업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랬을 때 부업과 관련해서 법인은 명확합니다. 6가지가 부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확해요. 근데 여기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출제는 조문이 있는 쪽을 주로 출제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출제하는 그 비중이 적고 나오는 것도 딱 정해졌어요. 겸업이 가능할까? 조문이 없는데 해석인데 이랬을 때 하지 말란 얘기가 없다면 겸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봤던 데가 신발 가게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인데 옆에 신발을 팔아요. 보니까 그것도 막 정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땡처리하는 신발을 쫙 깔아놓고 팔더라고요. 신발 가게. 아마 그 사업자도 안 내고 할 거야. 땡처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갖다가 그냥 싸게 파는 것 같더라고. 어디 다른 데 가니까 막 신발 하나에 5,000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가방. 그 파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 아주머니 분한테 엄마라고 표현하더라고. 옆에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렇게. 엄마, 이거 10,000원짜리 하던 건데 5,000원에 가져가. 이렇게. 10,000원짜리였는데 이게 지금 5,000원에 지금 땡처리 하는 거야. 그러다 안 사더라고. 신발 가게, 쌀 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구점. 법인은 못해도 여기 할 수 있어요. 도배업요. 도배업.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법인은 못해도. 이제는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때가 된 거 이런 거요. 1월달이나 3월달 이거 설명드리면 이제 막 그때는 뭐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복도에서 용하는 소리가 막 들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법인은 안 되고 개인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도 마찬가지. 되게 많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14조 업무. 14조 업무를 갖다가 개인이 할 수 있는가? 법인 업무를 갖다 할 수 있겠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할 수 있어. 단 법에서 못한다고 돼 있으면 못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못하는 게 부칙 개공이 못한다고 되어 있는 업무가 저 법인 업무 중에 하나 있죠? 뭐예요? 경공매 컨설팅 이건 못한다. 부칙 조문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거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핵심이야. 그럼 결국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한다면 14조에 써져 있는 법인 업무를 몽땅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가 핵심이라는데 여기를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몽땅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14조 업무를. 빨간 것까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할 수 있죠. 빨간 것까지. 자, 이제 부칙개혁 공인중개사 복덕방 할아버지로 와봐요. 부칙개혁 공인중개사는 14조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나요? 빨간 것 때문에 틀리잖아요. 여기만 차이 나잖아. 빨간 거.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겸업 가능한 게 원칙이다 해가지고 둘째 줄에 보면
지금 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4조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도 겸업이 가능하다. 같은 말 계속 써놓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이해해서 쫙 써놓은 게 그런 것들입니다. 못하는 거 빼고 이거 부칙 개공 이거 못하는 거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요것만 좀 확인하고 페이지는 63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거 빼고 위에 6개 업무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이거 빼고? 네,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 물어볼 때 제일 마지막에 구석지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유형이. 자, 끝났습니다. 63페이지 갑니다. 63페이지 보면 고용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용인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종업원 얘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증을 갖고 일하는 소공과 자격증 없이 일하는 중개보조원 두 종류. 그렇죠? 지금 가로 1번 박스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쉬워서 이거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 자, 이렇게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고용인이고 개공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에 있는 이 고용인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 고용인을 갖다가 둘 수 있다. 물론 밑에 있는 고용인 안 쓰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 오신 분도 마포에서 혼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혼자 하게 되면 사무실 막 물건 소개시켜주고 그럴 때는 잠가놓고 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솔직히. 근데 한 사람 더 싸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근데 또 타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맞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근데 필요하다면 둘 수도 있다. 대신 두 번째 그 대신에 잘못되면 이 사람이 사고 치면 책임은 지시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고용인이라고 돼 있지만 사장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관점이 아닙니다. 사장님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요 필요하다면 둘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지켜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밑에 종업원을 쓸 때 미성년자를 갖다가 고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았을 것. 그게 지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아 쓰세요. 이렇게. 결격자 쓰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용신고 하셔야 돼. 가로 3번. 고용신고. 등록과청에다가 고용신고 쓴다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고용신고. 지금 가로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소공을 고용하든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든 우리 사장님인 개공은 고용신고를 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고용신고합니까? 그러면 등록관청. 언제까지 합니까? 물어보죠. 이걸 잘 물어보죠. 언제까지 고용신고하게 돼 있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 아주 중요하죠. 영업을 개시하기 전. 맨날 물어보는 거 이거.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이때 고용신고할 때는 등록관청에 하는 건데 이때 고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돼 있죠, 거기. 요거 해야 돼. 그럼 여기서요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에 하면 자 여기서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지금 노랗게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용신고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확인사항이 있다. 뭘 확인하느냐? 뭘 확인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소공에 대해서 소공으로 고용신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 게 뭐죠? 결격자인지, 결격자 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공이 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죠? 소공 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죠? 직무교육. 그 교육을 받아놨는지를 확인하신다. 이거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보면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셋째 줄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소공에 대해서만큼은 확인해 주시라. 따라서 당구장 표시에 밑줄 그어진 것처럼 고용신고를 소공에 대해서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은 첨부 서류가 아니다. 왜 아니죠? 증이 있는지 없는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확인을 해보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돼 있죠. 또 동그라미 3번 그 옆에 또 뭘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교육, 수료 여부 확인하시라. 이렇게. 그래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할 거 요 세 가지 암기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결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라. 자결교육을 자살 자결교육을 혹시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누가 확인해야 돼? 등록관청이. 자, 근데 하나 좀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결격자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국 사람이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4번 만약에 외국 사람이 고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등록관청에서 확인이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스스로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가 동그라미 4번.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가로 3번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읽고 또 읽어야 될 게 가로 3번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만약에 고용신고를 갖다가 업무 개시 전까지 우리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제목 밑에 있는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아니고 뭐예요? 업무정지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 귀퉁이에 제목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업무 정지라고 해요. 지금 가로 3번 그거 밑에를 봐야 되는데 가로 4번을 보고 있네 또. 업무정지. 뭐 그거나 이긴 한데. 자, 하여간 업무정지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온통 노랗게 쓰고 있어요. 여기가 핵심. 그런데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가면 뭐가 있는가? 고용했을 때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도 신고하게 되도록 돼 있다. 그 끝났을 때 하는 신고가 뭐예요? 종료신고다. 종료신고. 언제까지 하게 돼 있죠? 종료신고는? 요것이 10일 이내죠. 고용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신고다. 자기가 스스로 관뒀을 때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사무실 낸다고 때려쳤어. 소공이.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신고. 보니까 일을 잘못해. 사장님인 개공이 잘랐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신고. 잘랐을 때도 신고, 관뒀을 때도 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신고하시라. 이렇게. 며칠 내야 한다고요? 10일. 그래서 종이 10명이다. 두 개의 비슷한 게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한 개라도 기억하는 게 좋다. 종이 10명이다. 종이 10명. 자, 고용했을 때 고용신고는 10일 이내, 고용한 날부터 10일 내 해야 된다. X. 고용신고는 10일 이내가 아니죠. 업무 개시자. 요렇게 잘 내는 종이 10명이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책임 부분입니다. 별표가 3개 돼 있죠. 사례 문제로 잘 나옵니다. 사례. 자, 요 책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첫 번째,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두 번째,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책임지려면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개공. 왜 책임지느냐? 조문이 하나 있어. 자, 밑에 있는 고용인이 한, 고용인 있죠? 종업원이 한 업무상 행위는, 영업상 행위는 고스란히 그대로 누가 한 걸로 쳐요?
개공이 한 걸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어떻게 된다고요? 본다. 이 조문이에요. 본다라고 돼 있죠. 본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고용인이 한 이 영업상 활동은 고스란히 개공이 한 걸로 되니까 혹시라도 고용인이 사고를 쳐서 잘못했다면 우리 사장님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한 걸로 치니까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조문.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근거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이 조문이에요. 고용인이 한 모든 행위를 다 100% 책임지라 이 뜻입니까? 모든 행위를 다 개공이 한 걸로 봅니까? 모든 행위가 아니라 영업상 행위만 그렇게 됩니다. 영업상 활동. 사장님 돈 벌어주다가 사고 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행위라고 꼭 하셔야 돼요. 모든 행위 그러면 땡이요. 땡. 밑줄을 그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뭐예요? 본다. 이건 추정한다.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말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영업상 행위 들어가면 개공이 한 걸로 치기 때문에 개공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가 지금 이 사람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기가 관심사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제목이 고용인이라고 달려있지만 이 사람 관점에서 본다고 그래서 언제나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책임지시라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사장님이 사고를 쳤어. 그러면 요 종업원인 요 A라는 고용인도 사장님이 사고를 치면 고용인도 같이 책임지고 막 물어줘야 됩니까? 그런 건 없죠. 종업원이 사고 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장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인데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가 영업상 행위가 뭐냐? 여기 들어가면 책임 무조건 져야 돼. 책임을.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업상 행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재판이 붙으면 판사보다 변호사들은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영업상 행위다. 그럼 책임져야 돼. 업무상 행위가 아니야. 책임 안 져.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인이 갑자기 그냥 밤중에 걸어가다가 술을 좀 취했는지 걸어가는 여성을 추행을 했어. 그리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형사 고발되고 손해배상 뭐 성추행 해가지고 저기 멀쩡한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가 있어갖고 월급 연금 막 그거 막 깎이고 막 무슨 징계 거의 다 지금 저기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퇴직할 때가 다 됐는데 한 1년 남겨놓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공무원 그분은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CCTV가 요새는 골목마다 CCTV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무원 이분도 억울하니까 그거 아니다. 자기는 둘이 아는 사이였다. 그래가지고 막 CCTV 같은 거 하고 막 하고 또 그 여성분은 막 또 이렇게 뭐 진정 놓고 막 해가지고는 결국은 징계받았어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용인이 만약 그런 행위를 했다. 공무원 아닐지라도 그럼 그것은 영업상 행위가 아니잖아. 영업상 행위인가? 추행이? 그러면 어디 사장님이 그건 책임질 게 아니죠. 개인 문제잖아요. 개인 문제. 그것도 밤중에 자기 혼자 술 처먹고 가다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개인 문제지.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알아 못 먹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지금. 세상을 너무 등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건 책임 안 지지.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손님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중개활동 하다가 도장 찍게 만들면서 막 거짓말도 좀 해가 거짓말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그 바람에 그냥 사고를 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 일하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죠. 넓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판례 중에 보면 판례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중요한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돼. 뭐냐면 그 손님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계약금을 들고 왔다가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계약하려고 그러면 신문지에다가 돈을 돌돌 말아가지고 왔어. 옛날 얘기요. 요즘은 구경하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판례가 옛날 판례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계약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잠깐 맡아둡시다 해가지고 경리 아가씨한테 줬는데 경리 아가씨가 그
돌돌 말린 그 저 신문지에 쌓인 그 계약금 있죠?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돈을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 다음날 언제 뒤에 훗날 와가지고 돈 찾으러 왔더니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물어줘야 되느냐? 사장님은 그 돈 맡긴지도 몰랐고 맡기라고 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도 경리아가씨가 그 돈을 맡아준다 그러면 밑에 있는 종업원이 영업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봤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중개활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까지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밑에 판례에 써져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책임지는 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는 것 관련해서 첫 번째 민사책임, 두 번째 형사책임 이렇게. 이번에 세 번째 행정적 책임까지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가 거짓말을 쳤어요.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을 건데도 풀린다고 막 속여가지고 풀릴 거니까 빨리 사. 지금이 기회야.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이거 다 팔리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막. 아, 저도 얼마 전까지 뭐 얘기해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팔리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 아, 드디어 기억났어. 제가 수요일날 학원 강의 나가는 그곳에 재래시장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한 번도 수박을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수박을 12,000원에 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2,000원에 판다고 그래서 보니까 수박이 막 커. 그래서 12,000원짜리 살라고 15,000원을 꺼내 들었지. 그랬더니 거기 파는 사람이 어떠냐면 그 옆에 더 큰 걸 보여주면서 이거 15,000원짜리가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고 하면서 그 15,000원짜리 사라는 거야. 그래서 꺼내든 돈이 15,000원이야.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해가지고 샀어. 사고 이제 차에 갖다 놓고 딱 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수박 15,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몇 분이나 돼. 그리고 밥 먹고 온 거니까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저한테 판 거하고 완전히 액수가 틀리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여간 신중해야 된다. 옛날에 저쪽에 종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로에서 이제 오후에 수업이 없을 때인데 딱 지나가요. 저기 교보문고 쪽으로 책 좀 그렇게 구경하려고 지나가고. 근데 길거리 옷이 이렇게 가게 걸려 있는데 괜찮아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나와가지고 이게 요새 잘 나간대. 요새 막 인기가 있어서 잘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지금 다 팔고 한 개 남았대. 한 개 남았다는 게 뭐예요? 별로 그 걱정이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고 고민 안 하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보문고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또 걸려 있어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또 걸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똑같아요. 고민 없고 고민을 없애주는 방법.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잡으려고 그래 지금 저기 돈 들고 왔거든. 빨리 하시라고. 응? 저 돈 들고 기다리고 지금 빨리 지금 이 물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저쪽에서 잡으려고 저쪽 부동산에 잡으려고 난리야. 전화도 와 그때 마침. 그래갖고 물건 막 찾는 전화.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지금 손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끊고서 뭐라 그래. 저쪽 부동산에 지금 이거 잡으려고 지금 전화 왔다고 하면서 어떡하냐고. 뭐 하시든지 빨리 하시든지 안 하면 저쪽 줄까? 이러면 뭐요? 빨리 은행 가서 돈 찾아가고. 저희도 그랬거든.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 그러게 똑같은 심리가. 그래서 아직 뭘 얘기하다가 그랬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 경리 아가씨가 그거 끝났나? 끝났어. 하여간 그랬어. 자, 책임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은 여기가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물어줘야 돼. 그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여기가 물어주라면 이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법은 이 사람이 한 것은 이 사람이 한 걸로 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도 물어줘야 돼. 여기도 같이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같이 물어준다고요. 거기 보면 지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부진적이란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개업공인회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핵심은 판례를 하나 알아두셔야 돼. 만약에 개공이 물어줬다고 해서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고용인 자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책임이야? 연대 책임이에요. 플러스에 플러스 둘이 같이 물어주게 돼 있다. 이렇게 해야 피해자인 C가 이제 의뢰인이면서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손해배상 받는 게 수월하겠죠? 여기도 물으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물어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둘이 같이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연대 책임. 이 조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 되니까 더 무서운 책임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전혀 없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의과실, 여기가 지금 고의과실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고요. 그래도 물어주게 돼 있죠.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죠. 무조건 책임지는 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가로 C번에 밑줄 그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개업공인회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감독을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업공인회사는 어떻게 해요? 물어줄 책임이 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놓은 겁니다. 이게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자, 오른쪽 가십니다. 이번에 가로 3번에 형사책임 나온 거. 형사책임, 양벌규정 이런 게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요 고용인이요.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했죠. 이렇게.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는 개업공인회사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래서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거예요. 감독을 소홀히 했으니까 당신 잘못했네. 감독을 왜 잘못했어? 감독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고 친 거 아니야? 당신도 벌금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벌규정.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둘 다 벌 준다는 뜻입니다. 중개사법 조문 50조입니다. 50조. 그래서 개업공인회사는 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받으면 개업공인회사는 벌금만 받습니다. 벌금. 그죠? 징역이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벌금형이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 벌금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소공이나 보조원 또는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벌금 얘기합니다. 징역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는 셋째 줄 행위자를 당연히 뭐요? 벌 주겠고 그 밖에 개업공인회사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조가 조문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문에 규정된 뭘 과한다고요? 벌금. 받아봤자 벌금이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징역은 있어요 없어요? 징역살이는 없다. 징역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옆에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우리 개업공인회사분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혹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었다. 그래도 사실은 중개사법 50조 300 이상 벌금이니까 중삼벌에 해당돼서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지만 유일하게 중삼벌 중에서 50조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을 때는 우리 판례는 결격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판례는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최근 3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 양벌이란 얘기만 나와도 100% 결격자가 아니다. 그럼 안 나온 게 뭔가?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 개공이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고 해서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을 취소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요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같은 세트입니다. 결격자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도 잘라서는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형사책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민사책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그죠? 등록 취소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형사책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묶어 놓으셔야 돼. 결격자가 안 되기 때문에 뭣도 안 된다. 등록 취소도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 만약에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없어요. 감독을 할 만큼 했어요. 철저히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벌금을 물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벌금을 물리는 이유가 뭐였죠? 아까?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런데 감독을 잘했다고 하면 소홀한 점이 없다면 벌금을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게 동그라미 4번이죠. 4번. 가로 3번에 있는 형사책임 요 50조 양벌 규정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로 3번. 동그라미 4번도 더 중요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말이게요? 벌금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 점에서 자 위에 거 자 맞춰보세요. 이제 쉴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왜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했다. 고 해도 뭐요? 무조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요.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도 좋은데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여기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이 벌금 얻어맞는 것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지. 무슨 과실이 있다고? 이 과실은? 무슨 과실?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요 과실 책임 할 때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라고요? 감독을 잘못한 과실.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감독을 잘했어도 손해배상 책임 져야 돼. 여기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맞는 것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책임. 그러니까 감독을 혹시 철저히 해버렸다면 그때는 벌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위아래 성격이 틀리죠? 다르죠?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아래 구별하는 걸. 이리고 나서 한 페이지 넘기면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러고 나면 다음에 공부할 때 또 다시 또 이 부분을 다시 또 읽어보고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주일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한번 공부했으면 머리에 딱 들어가야 될 나이는 지났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돼. 받아들이셔야 돼. 에? 저도 지금 깜빡깜빡 하잖아. 무지하게 겁나게 깜빡깜빡해요. 겁이 날 정도예요 솔직히. 근데 어쩔 수 없어.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공부니까. 예? 자, 밑에 그 행정책임 요거 잠깐 볼 텐데 행정책임은 간단히 볼게요. 만약에 고용인이 어떤 거짓말을 해가서 이렇게 요게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그러면 고용인이 두 종류가 있죠. 소공이 있고 고용인 중에 중개보조원이 있죠. 그럼 소공이 금지행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맞아요. 중개보조원이 거짓말했습니다. 중개보조원도 막 거짓말해서 속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보조원은 없어요 이게. 그죠? 이때는 자격증 없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요. 자격증 갖고 거짓말 치면 어떻게 돼요? 정지. 자격증 없어. 그럼 자격 정지 시키려고 해도 정지시킬 증이 없네. 못 때리는 거야 이게. 이럴 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한 걸로 본다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잘못 거짓말해서 금쟁이 저질렀다고 했을 때 개공도 거짓말한 꼴이요. 금쟁이 저지른 꼴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쟁이 저지르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임등치야 임등치. 금쟁이 저지르면 개공은 뭐예요? 임등치. 밑에 있는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고 안 했을 때는 뭣도 가능해요? 등록 취소, 임등치니까 업무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니까
안 했을 때도 가능할 수 있죠. 안 하면 뭐예요? 업무 정리. 이렇게 되죠? 요거 지금 행정처분 처음 했어요, 지금. 일단 했어요.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인장부터 하겠습니다.